역사는 수많은 어둠을 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의 이름은 가장 깊은 심연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수용소의 잔혹함 속에서 역사는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명의 여성 SS 감시자들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와 그들이 맞이했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살의 기계 속에서 스스로 중요한 톱니바퀴가 되어 그 어떤 남자 못지않은 때로는 더한 냉혹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광기가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결국 어떻게 그들을 찾아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기록 속에서 이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추적하며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다시 한번 들춰볼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를 조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잔혹한 진실이며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다가오던 때 독일 제3제국의 붕괴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안에서 잔혹한 역할을 수행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운명 또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악명을 떨쳤던 여성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승자의 정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흔히 나치의 여성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그들의 배경과 동기는 놀랍도록 다양했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깊이 빠져든 열렬한 추종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아우슈비츠의 차가운 철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수많은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역사의 그물은 결국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극단적인 악에 물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2022년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30살의 역사연구원 박지훈은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아우슈비츠에서 복무했던 여성 감시자들의 운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범죄자를 남성으로만 생각했지만 지훈은 여성들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 여성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김미경, 이수정, 그리고 최선영과 같은 이름들이 그녀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해 보이는 이름 뒤에 끔찍한 잔혹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을 가려져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들의 마지막 순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그 또한 정당한 대가였을까요? 1960년대 중반 서독에서는 과거 나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중에는 여성 감시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당시 수용소의 실상을 생생하게 폭로했습니다. 김미경은 뮌헨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SS 보조요원으로 자원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나치의 선전은 매력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에 배치되면서 그녀의 역할은 상상 이상의 잔혹한 현실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접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은 수용소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점차 죄수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압박 속에서 그녀의 인간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여성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고 강제 노동을 독려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냉혹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이수정은 훨씬 더 열정적인 나치 이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녀는 19살에 SS 친위대에 합류했으며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당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수정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여성 수용소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회를 지휘하며 조금이라도 태도가 불량한 수감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수용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비인간적인 고풍을 겪었습니다. 이수정은 특히 유대인 수감자들을 향해 특별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선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천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수정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도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선영은 다른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훈련을 받았고 처음에는 군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녀는 아우슈비츠의 병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환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듯 했지만 최선영의 병동은 사실 죽음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치명적인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때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냉혹한 살인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선영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들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내면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여성 감시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동기로 아우슈비츠의 잔혹한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 인간성을 포기하고 악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범죄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정의의 칼날은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차별 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셨을 겁니다. 잊혀진 전쟁의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숨겨진 사실들을 발견해보세요.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은 마치 전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수많은 SS 대원들처럼 여성 감시자들도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김미경은 농부시 옷으로 갈아입고 고향 근처의 시골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미경은 전범 수사관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근처의 임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수정은 더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위조하고 국경을 넘어 남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악명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에서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최선영은 병원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다른 도시에서 간호사로 재취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수감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수감자는 최선영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최선영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근무했던 병동의 차가운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이 법정에 나와 이 여성 감시자들의 잔혹한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김미경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가한 폭행, 선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가담, 그리고 냉담한 태도 등 그녀의 죄악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수정은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유대인들은 국가의 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는 지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법정 내에 있던 모든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신념은 그녀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선영은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그녀의 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거나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은 어떤 환경에서도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여성들은 단순히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악을 선택한 가해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판이 끝난 후 이 여성들에게는 혹독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잔혹했기에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냉혹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주름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아래에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이수정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판결의 델에서도 여전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대중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교수대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섬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치즘의 광기가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최선영의 경우 그녀의 죄책감과 절망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운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여성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가장 어두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광기와 이념 속에서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2022년 박지훈은 자료들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권력과 이념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들의 삶과 죽음이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김미경, 이수정, 최선영과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전쟁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악에 가담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악의 본질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 위에서 이 여성들의 최후는 역사의 차가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함을 되새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2022년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지훈은 자신이 정리한 사료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오직 그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이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타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비인간적인 이념이 얼마나 쉽게 평범한 사람들을 잔혹한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잔인한 끝은 아우슈비츠 어두운 역사 속에서 정의가 결국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전쟁의 광기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우슈비츠의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성 SS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이 상처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수동적인 명령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과 잔혹한 행위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들의 영혼을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김민서, 이수진, 박하윤과 같은 이름들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의 잔혹한 시스템을 지탱했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게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주는 실패했고 숨김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호하려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증언들은 그들의 적극적인 가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수감자들을 고문했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았으며 가스실로 향하는 열차에 여성과 아이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이수정과 같은 인물은 자신의 이념에 대한 맹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냉혹함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반면 최선영의 이야기는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그녀의 후회와 절망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정도로 깊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삶의 끝은 악행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육체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그녀의 대가였습니다. 이 여성 감시자들의 마지막 순간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징역형을 살거나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어떤 이도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광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악행이 결국 어떤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타자에 대한 증오를 멈추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슈비츠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매료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역사의 어두운 비밀은 계속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김민서, 이수진, 박하윤 외에도 수많은 여성 감시자들이 아우슈비츠에 존재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여 수십 년간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그물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작동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이 저지른 죄는 잊혀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 각지에서 이 여성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당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는 여성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충격과 함께 경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 감시자들의 적극적인 가담과 잔혹성은 많은 이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내에서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감자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쟁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뒤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의지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미래 세대에게 경고합니다. 무관심과 침묵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김민서의 마지막은 감옥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늙고 병든 몸으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조차도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후회와 고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비참하고 쓸쓸했습니다. 이수진의 처형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역겨움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숭배했던 이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혹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박하윤은 또 다른 여성 감시자로 그녀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의 증오와 냉대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매일같이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정신병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광기에 사로잡힌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우슈비츠의 철조망 안에서 벌어진 잔혹함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맺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잔인한 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찾아오며 악행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여성 SS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고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배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류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인 아우슈비츠의 비극, 그리고 그 안에서 잔혹한 역할을 했던 여성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계하고 성찰해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타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인간성 상실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잔혹한 진실입니다.